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보통 치매라고 하면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 30, 40대의 초록이 치매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설마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20살이 넘었다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치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죠. 오늘은 아는 만큼 보이는 질환, 치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의사이신 김철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제 친구들도 벌써 30대만 돼도 모이면 치매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게 되는데요. 이 치매 왜 걸리게 되는 건가요? 그 유전적 소인에다가 자기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다치겠죠. 그게 누적이 되어서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치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다 그럼 알츠하이머인 건 아닌 건가요? 치매는 발생 원인별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뇌세포가 나이보다 빨리 늙어서 오는 퇴행성 치매가 있고 그 혈관에 의해서 산소라든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던 뇌세포가 갑자기 망가져서 오는 혈관 치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다쳐서 오는 기타 치매도 조금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의 60,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왜 생기는 건가요? 퇴행성이니까 나이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증가를 하고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많이 생겨서 그 단백질이 세포막에 산화제로 작용해서 세포막도 손상되고 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세포 구조물을 손상시켜서 결국 뇌세포가 구조적으로 견디지를 못하고 파괴되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온 게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러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젊을 때 많이 생기면 나이와 상관없이 젊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 거겠네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젊은이도 많이 생긴다 이런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영양이 풍부해서 고지혈증에 노출돼 있고 그 혈관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근 젊은 나이에 치매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비만은 치매 이외에도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큼 체중 조절 그리고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하면 가장 두려운 것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서히 진행이 되잖아요. 하지만 모든 병은 좀 초기에 발견을 해야 치료가 수월한 편인데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특별히 있을까요? 그토록 우리가 느끼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건망증이나 또 업무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이런 모습의 차이는 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모두가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노화 현상인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수명이 짧았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오래 살게 되고 결국 병들고 아픈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 기간이 오래되고 치매가 많이 발생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지금 내 나이에 건망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점은 예전에 일찍 돌아가셨을 때 관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고 나도 치매로 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좀 그나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최근에 개발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효과가 좋다고 하던데 실제로 좀 효과가 좋은 편인가요? 최근 개발되는 약들이 주로 인지기능 개선제가 개량되어 나온 약들이 많은데 소화장애를 덜 일으키거나 아니면 먹지 않고 몸에 붙이는 패치제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된 게 굉장히 그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치매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것은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개발된 것이 아니고 연구 단계에서 개발된 것들은 많다고 봅니다. 당장
이 환자들이 쓰기에는 아직 시간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 치매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더라, 부작용이 심하더라 이런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평생 먹을 가능성이 많은데 단 중증 치매 환자가 되었을 때 약효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정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써야 된다고 봅니다.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은 소화장애, 구토, 설사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치매 발견이 늦는 경우에는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지 못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잊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치매를 의심하라, 갑자기 계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표적인 치매 증세다 등과 같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10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냉장고에 전화기를 넣어뒀다, 세탁기에 같이 돌려버렸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우스갯소리로 아, 치매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건망증 증상 치매라고 봐야 할까요? 건망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치매로 갈 가능성이 정상인의 4.5배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건망증이 심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근래에 건망증이 심각하게 증가되는 경우는 치매로 가는 징조 증상이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과 진단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치매 예방을 위한 뇌 나이 테스트가 있던데요. 이런 거 좀 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가아나님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저요? 제가 15단어를 제시를 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몇 개를 기억하셨냐에 따라서 내 나이를 평가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왜 긴장이 되죠?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15문항 중 15개를 다 맞추셨습니다. 대회에 나가셔야 되고요. 와! 적은 단어 개수가 바로 내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개 이하는 내 나이가 80 이상, 5개는 70대, 6개는 5, 60대, 그리고 7개는 40대, 8개는 30대, 9개면은 20대입니다. 어쨌든 대단한 내 나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기사를 보니까 치매 환자가 15분에 1명꼴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15분에 1명이 생기면 1시간에 4명, 하루 24시간이면 96명, 대충 따져서 100명, 1년을 365일을 한 360일로 잡으면 36,000 내지 35,000 정도의 새로운 신환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치매 환자의 이 생존 기간이 14.4년이기 때문에 곱해보면 5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유병률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50만 명이라고 본다면 15분에 1명 발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50만 명이라고 하니까 정말 큰 숫자인데요. 이 위험군인 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물론 위험군이 있습니다. 일단은 혈관 치매는 조금 다르겠지만은 알츠하이머 치매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한 2배 이상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자일수록, 그리고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어떤 이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유전적인 경향 이외에도 술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이 머리를 권투선수처럼 자꾸 다치거나, 그리고 비타민 B12가 부족하거나 BC나 토코페롤 같은 비타민 E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DHEA나 오메가3가 부족하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다 치매의 고위험군에 들어갈 수 있죠. 이 치매의 경우에 다른 원인은 어떻게 살펴보기가 쉽지 않겠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 유전적 소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전자 검사로 치매 유무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염색체 질환은
요즘 병원에서 특별하게 하지는 않고요. 이런 걸 검사해서 치매가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치매하면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멀쩡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고 또 전혀 기억을 못 하다가 어느 순간 기억이 돌아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단계별 증상은 어떤가요? 치매 초기에는 억지로지만 자기가 직장도 갖고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매를 잘 이해하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기억장애가 심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언어장애의 시작이 있거나 계산을 잘 못하거나 그리고 성격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하던 일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조리 있게 잘 못하고 허지부지하거나 칼을 잘 못 찾거나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보태지죠. 중기 치매로 넘어가면은 기억력이 나빠지는 정도가 더 심해져 가지고 일주일이 아니고 오전에 있었던 일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게 되고 이 진압력이라 그러는데 시간, 장소, 사람 중에 시간은 거의 못 알아보고 장소도 잘 못 알아봐 가지고 밖에 나가서 집을 찾아오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가 되고 사람도 손자 정도는 잊어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인지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말기가 되면은 거의 모든 기억이 떨어지는데 방금 한 것도 모르는 뿐만 아니라 과거 기억도 거의 떨어져서 어떤 경우는 심해지면 배우자도 몰라볼 때도 있고 자식을 몰라볼 때도 있을 정도로 기억이 떨어지고 다른 모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활을 누워서 지내게 되죠. 요즘 노인에게만 치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에게서 나타나는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 문제라고 합니다. IT 기기가 급속도로 생활화되면서 뇌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의 기억력 감퇴 현상이 바로 이 디지털 치매 증후군인데요. 노인보다는 확실히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디지털 치매 증후군 실제로 위협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을 많이 의존하게 되면은 디지털이 없어졌을 때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치매와 같은 상황이 되고요.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남을 배려하는 사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감정적이거나 남을 배려하는 사고가 없어지면은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할 때는 중간에 변수가 없이 어느 것을 했을 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현상만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에 이해력이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손만 누르면 답이 나오는데 손만 눌러서 답이 안 나올 때 그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치매의 수준을 넘어서 그 상황만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이 직선적이고 참을 수 없는 성격으로 키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디지털 치매 밖으로만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뇌 구조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주로 전두엽에는 남을 배려하는 데 필요한 충동 억제 센터도 있고 그리고 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 센터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조합하는 실행을 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조합하는 기능도 못하고 그리고 충동을 억제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뇌세포가 위축이 되죠. 그러면은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시냅스도 줄어들고 시냅스가 줄어들면서 결국 뇌세포도 파괴가 일어납니다. 위축도 일어나고요. 네. 그런데 이 디지털 치매가 나타났을 때 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냅스가 약해지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용불용설입니다. 쓰고 안 쓰고의 문제입니다. 안 쓰기 때문에 안 쓴 부분은 작아지고 쓰는 부분은 커지죠.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은 커지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거, 화를 내는 거 이런 부분은 커지는데 변수를 생각하면서 진행을 안 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화를 참고 이런 부분은 줄어들기 때문에 약해지는 겁니다. 네, 여기서 잠시 치매의 속설에 대해서 OX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유 속에는 치매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O인가요? X인가요? O입니다. 치매에는 호모시스테인이 관련이 되는데 우유 속에는 비타민 B12가 있어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항산화 작용이 많은 글루타치온이 있어 항산화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예방되는데 우유가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우유 많이 팔리겠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살펴봅니다. 인구 대국 인도는 65세 노인 중 치매 유병률이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질문입니다. 인도 치매 유병률이 낮은 이유는 강황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O인가요? X인가요? O입니다. 강황에는 쿠르쿠민, 컬커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쿠르쿠민이 항산화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는 아직 평균 수명이 작기 때문에 치매에 노출될 연령이 적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강황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네. 우유와 강황 챙겨 드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치매는 나이 순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순으로 온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잘 먹어야겠죠. 잘 먹는다는 것은 항산화제도 풍부하고 뇌에 필요한 포도당이라든지 각종 영양소가 적당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용하는 방법은 사회활동, 취미생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중에 운동도 뇌를 발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술이나 담배나 독소나 이런 뇌를 못살게 구는 뇌에게 해로운 독소를 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고는 뇌세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충분한 잠과 잠들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반성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치매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도 사회도 모두가 함께 앓게 되는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가족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집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죠. 한 가족이 이렇게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치매 특별 등급을 인정받게 되면은 국가적 지원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은 한 사람이 책임지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책임 분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정신이 더 없어지기 전에 부채라든지 재산을 합의하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많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밤에 우리 집이 아니라고 딴 데 자기 집에 당신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여기가 당신 집이고 이렇게 설명해도 환자가 못 알아듣고 안 듣죠. 그럴 때는 관심을 바꿔줘야 돼요. 내일 날 밝으면 가겠다고 이렇게 바꿔주면은 환자가 안심하고 내일 간다고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 집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내 정상적인 사람 눈높이에서 따지지 말고 환자가 왜 그런가를 알면은 충분히 임기응변으로 환자를 진정시킬 수 있죠.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소중한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방치하지만 마시고 내가 혹시 조짐이 보이는 건 아닐까 의심되신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력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